저희가 크게 앞서 안철수 후보의 최근 지지율, 상승세가 다소 꺾인 거 아니냐는 일부 여론조사와 단일화기까지 만나봤는데 마지막 토론회가 있습니다. 예정대로라면 이번 설 연휴 기간인 30일과 31일 가운데 한 번은 이재명, 윤석열 양자 TV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.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이 이 양자 TV 토론에 반발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. 화면부터 보겠습니다. KBS와 SBS는 이미 각 당 4당 후보들에게 사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. 이제 갑자기 양자 토론을 한다는 것은 방송사의 심각한 모순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불공정 TV 토론 지금 당장 중단하라! 기득권 야합 TV 토론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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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토론을 두 사람만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26일의 결론이 좀 나오는데 네. 이현정 의원님, 네. 이게 사실 설 연휴에 있을 예정인 양자 TV 토론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불참한다. 엄청난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지금 법원에서 오늘 이제 국민의당하고 각 방송사 그 지상파 3사의 의견을 오늘 들었습니다. 그것도 내일은 같은 경우에 정의당도 이걸 신청을 했거든요. 정의당도 일단 기회를 앞당겨서 내일 듣고 아마 26일 날 최종적인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, 이게 예전에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 한번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선거법상 이 후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 선거에 참여해서 5% 이상 어떤 정당이라든지 또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지율이 5% 이상 되는 이 후보자라든지 등등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선거법상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는 3번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이 대선 국면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2명의 후보만 예를 들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게 법원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다, 이런 이제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, 물론 그거는 이제 선거법상 이제 3번에 한해서 적용이 되긴 하지만, 알겠습니다. 그걸 원용한다면 이번에도 아마 이게 자칫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상파에서 방송하기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이수민 변호사님, 그럼 좀 더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심상정 후보도 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. 정의당에서도. 그러면 글쎄 앞서 지지율 나왔던 것처럼 심상정 후보는 몰라도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TV 토론에 양자 TV 토론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3명이 하는 TV 토론 참 할 수 있다,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?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. 문제는 4명이 토론하는 건 그러면 공정하냐,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. 예. 왜냐하면 양강 구도 속에서 2명 후보가 지지율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국민들은 이 2명 후보에게 어떤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검증하고 싶어 하는데 4명이 하면 검증의 기회를 잃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2명이 하는 게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4명이 하는 게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2강 후보가 같이 TV 토론을 하고 또 4강 후보가 TV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, 또 반면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허경영 후보가 심상정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일부 여론조사는 그렇죠. 예, 일부지만, 그리고 김동연 후보를 그러면 넣어야 되느냐 빼내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좀 많은 후보에게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, 또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후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검증을 국민이 할 수 있는 그런 TV 토론으로 가는 방식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. 예. 설 연휴 앞두고 이게 아마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몇 명이 TV 토론을 하는지.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이른바 무결점 가족사로 선거운동 차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. 소리야. 패딩. 앉으면 안 된대. 떨어져서. 잠 많이 못 잤지. 정말 오랜만에 딸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. 그리고 저 외국에서 힘들 텐데도 정말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들을 잘 수행하고,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국위도 선양을 해서 너무 기특합니다. 그럼 대선 때까지 함께 공개 행보나 이런 게 있을지
그렇지는 못할 겁니다. 아마 지금 열흘간 격리 기간이 있으니까 어쩌면 지금 줌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예요. 공항 화면까지 만나봤고요. 구장 차장. 네. 결국은 뭐 선거운동에 직접 안설희 씨가 뛰어들지 않더라도 가족 리스크가 없는 게 안철수 후보의 최대 무기다. 동의를 하십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이 이 뭐랄까요? 이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? 워낙 이제 네거티브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어떤 이제 그 의혹 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게 지켜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? 이렇게 뭐 맞득치 않아 하는 이런 대선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 자랑스러운 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의 귀국을 통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좀 호감을 줘서 어떤 지지율을 좀 상승하는 뭐 견인하는 이렇게 요인으로 좀 삼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요.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족사는 가족사대로 지켜보지만 과연 안철수 후보와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질 만한 세력이 있느냐 이런 점을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. 안설희 씨의 귀국도 굉장히 호재입니다만 안철수 후보와 함께할 만한 국회의원 아니면 유력한 어떤 국정 운영을 책임질 만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면 오히려 안 후보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할 더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안철수 후보의 가족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 다음 주제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. 이 얘기는 지난 주말부터 꽤 논란이 됐던 얘기입니다. 바로 가보겠습니다.